반갑습니다. 더 지니어스 주식입니다. 오늘은 주식 강의 이론편 18강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공매도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공매도의 개념과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공매도와 대차장고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시작한 개인 투자자라면 공매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공매도 금지 청원까지 나올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극도로 싫어하는데,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처럼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투자 방법이지만 개인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만 손해를 본다는 주장도 있고, 공매도를 무조건 나쁘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 23년 11월 6일부터 24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에 코스피 지수는 23년 11월에 최저치 2300선에서 최근 24년 4월에 최고치 2800선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23년 11월에 최저치 750선에서 24년 4월 최근 900선까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공매도 금지가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개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매도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또 공매도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또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공매도에 대한 모든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세수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매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란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한 후에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가격에 다시 주식을 사서 빌렸던 주식을 되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입니다. 개인이나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증권사나 예탁결제원에게 주식을 빌려달라고 하면 증권사나 예탁결제원에서는 주식을 빌려줄 테니 수수료랑 같이 갚으라고 하는데, 이것이 공매도의 가장 기본적인 거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공매도 주체인 기관이 A 주식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현재 주가 10만원인 주식을 1000만원치, 즉 100주를 증권사로부터 빌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0주를 10만원에 바로 매도를 한다면 계좌에는 1000만원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3일 후에 A 주식의 주가가 5만원으로 하락해서 100주를 다시 사서 증권사로 상환하게 된다면 500만원만 소요되기 때문에 계좌에는 500만원이 남게 되고 5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매도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와 달리 주가가 내려가야만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예상과 달리 상승하게 된다면 공매도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공매도의 종류에는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가 있습니다.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의 차이는 주식을 빌리는지 아니면 안 빌리는지에 대한 차이입니다. 우선 차입 공매도는 빌려온 주식을 미리 팔고 나중에 주가가 하락하면 매수해서 반환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인 차입 공매도와 다르게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방식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금지된 상황이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른 국가에서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할 경우 빌렸던 주식을 되갚기 위해서 다시 사는 환매수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것을 숏커버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공매도했던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것입니다. 공매도를 하면 빌린 주식을 다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숏커버링은 공매도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시세 차익을 위해 매수하는 경우 숏 커버링이라고 부른다면,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경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매수하는 경우
숏 스퀴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숏 커버링과 숏 스퀴즈가 발생하는 동안에는 매수 세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통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숏 커버링과 숏 스퀴즈는 모두 공매도를 위해 빌렸던 주식을 다시 산다는 의미는 비슷하지만 상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숏 커버링은 본인이 원하는 구간까지 주가가 하락했을 때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정리를 위해서 매수를 하는 상황이고, 반대로 숏 스퀴즈는 주가가 계속 상승이 지속될 경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시장에서 공매도의 장단점, 즉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기능의 첫 번째는 유동성 증가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공급을 늘리는 수단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A 주식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장 참여자가 10명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10명 모두가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팔아요. 그러면 물량이 잠겨서 거래량이 안 늘겠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도 안 파니까 거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A 주식이 너무 비싸 보여서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매도를 때리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죠. 이처럼 공매도를 통해서 새로운 매도 기회가 생기면서 투자자들이 좀 더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리스크 헤지 전략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헤지란 울타리라는 의미로 손해를 막아주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공매도를 통해서 상승장에도 투자하고 하락장에도 투자를 해서 상승과 하락 두 가지 상황에 모두 대비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시장이 하락할 때는 보유 종목들의 주가가 하락해서 그 손실을 메꿔야 되는데 공매도를 통한 수익으로 만회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격 조정 기능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거품이 심해질 경우 공매도를 통해서 거품을 제거하고 과대평가된 주식의 가격이 실제 가치에 더 가깝게 조정함으로써 가격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기업이 만년적자 기업인데 새로운 신사업 기대감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말도 안 되게 5배나 폭등을 해버렸다면 이것은 버블이 낀 것이죠. 그래서 버블이 꼈다고 보는 사람들은 공매도를 때릴 겁니다. 그러면 공매도를 치는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고 비정상적인 주가를 정상적인 가격대로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공매도의 단점은 먼저 시장 조작의 우려감이 있습니다. 공매도는 시장 조작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를 친 기업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문이나 뉴스를 퍼뜨리거나 의도적으로 향후 전망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해당 기업의 주가를 하락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공매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가 기관과 외국인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공매도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이 공매도를 하고 싶으면 증권사가 보유한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해야 하는데 제한된 물량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이 공매도를 투자하는 것은 그림의 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공매도 상환 기간이 되면 반드시 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기관과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환 기간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상환 기간은 30일에서 60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공매도는 아직까지 수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선진화되지 못한 우리 한국 거래소에서 무차별 공매도로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비중이 98%에 달하며 개인의 공매도 비중은 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공매도의 단점은 무제한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공매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률은 100%입니다. 예를 들어 A사의 주식을 만 원에 공매도할 경우 A사의 주식이 0원이 되면 1만 원으로 1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00% 수익이 가능한 것이죠. 문제는 반대로 1만 원에 공매도한 주식이 10만 원, 100만 원이 될 경우 10배나 100배처럼 주가 상승폭만큼 더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은 무한대로 가능합니다. 공매도 투자자들이 유리한 것은 맞지만 무조건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고 일반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공매도 투자자들도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 공매도 투자자가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20년에는 대표적인 급등주인 테슬라 공매도 투자자들이 약 44조 원의 손실을 기록했었고, 특히 몇 년 전 핫 이슈였던 게임스탑에 공매도했던 헤지펀드들 중 일부는 파산할 정도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게임스탑의 경우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 헤지펀드, 큰손들의 공매도에 대항하기 위해서 게임스탑 주식을 집중 매수하여 주가를 폭등시킨 사건입니다. 또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개미들의 파워에 헤지펀드 기관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되자 주식 매매 어플에서 개미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비활성화시켜서 주가를 다시 폭락시켰고, 이에 대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전날 장 마감 후에 악재가 터져서 다음날 장 시작하자마자 시장가로 빨리 매도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매도 버튼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 주가가 하한가를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와, 상상만 해도 욕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처럼 공매도는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주식의 과대평가를 바로잡아서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금지하는 이유는 시장을 교란하고 개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공정한 가격 형성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하에 매매를 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조장하여 개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공매도 시스템에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공매도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까요? 먼저 공매도 시행 기간에는 본인이 매매하고 싶은 종목이 공매도에 진행 가능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매도에 따른 추가적인 주가 하락 피해를 막을 수 있겠죠? 현 시장에서 공매도의 위협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매도의 대처 잔고를 확인하여 대처 잔고가 감소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 기간에는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종목들의 경우 단기간 숏커버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기업은 정말 탄탄한데 공매도에 의해 주가가 심하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숏커버링 효과에 따른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점을 잘 활용해서 매매를 하시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공매도 진행 가능성과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대차 잔고 감소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 나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공매도 잔고도 아니고 공매도 대차 잔고는 또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대차 잔고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차 거래와 대주 거래 개념에 대해서 아셔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대주 거래는 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말하고, 대차 거래는 기관 투자자에게만 열린 것으로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매도의 99%의 비중이 기관 투자자의 대차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차 잔고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차 잔고란 공매도를 위해 빌려간 주식 잔고의 합을 말하고, 기관들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릴 때 대차 잔고는 늘어나고, 반대로 공매도를 쳤던 주식을 갚기 위해서 상환할 경우 대차 잔고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즉 공매도 계획이 없는데 대차를 유지한다면
불필요한 비용만 지출하는 꼴이죠. 그래서 공매도 생각이 없다면 주식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데 이를 대차 상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차 상환이 발생하여 대차 잔고가 줄어들수록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고 숏커버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대차 잔고가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공매도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관들이 주식을 빌렸다가 상황에 따라서 공매도를 칠 수도 있고 공매도를 안 하고 그냥 갚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가 늘어났다는 정확한 의미는 기관이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공매도에 대한 개념과 공매도를 어떻게 활용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 배운 내용은 정말 유익한 내용이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